두 번, 세 번, 네 번 밤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음. 처음엔 한 번이었어요. 예. 이러다 두 번, 세 번, 어느새 밤에 네 번씩 깨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다시 잠들지도 못합니다. 예.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분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밤잠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말하다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넘어져서 다치고 결국 요양원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68세 이정남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에 4번씩 깼어요. 새벽 12시, 2시, 4시, 6시. 시계처럼 정확하게 깨서 화장실을 갔죠. 그러다 보니 깊은 잠을 한 번도 못 잤어요. 낮에는 말하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혹시 치매 오는 건 아닐까 겁이 났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하루 습관을 바꾸고 나서 밤에 깨는 횟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4번에서 2번으로, 나중엔 1번으로. 약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안 마신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밤에 화장실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십 년을 지켜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증상, 그냥 두면 점점 더 자주 깨고 어느 날부터는 다시 잠들지도 못합니다. 새벽 2시에 깨서 화장실 갔다 오면 그때부터 아침까지 뒤척이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걱정이 밀려오고 시계만 쳐다보다가 나를 세우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이 무너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청은망은이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러다 보면 낮잠을 자게 되고 낮잠 자면 밤에 또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72, 새 최영호님은 다리 부종 때문에 밤에 3번씩 깼어요. 낮에는 다리가 붓고 저리고 무거웠는데 밤이 되면 그 물이 방광으로 몰려가서 소변이 터질 것 같았대요. 잠들기 전 20분만 다리를 올렸더니 바로 그날 밤부터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70, 새 박미선님은 고혈압 약 때문에 밤에 2번씩 깼어요. 저녁에 약을 먹으면 밤에 콩팥이 활성화돼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약 먹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꿨더니 밤에 안 깨게 됐어요. 약 하나 안 바꾸고 시간만 바꿨는데요. 66세 김상철님은 방광이 예민해서 조금만 차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방광이 반도 안 찼는데 뇌가 거짓 경보를 보내는 거예요. 2분만 참는 훈련을 했더니 방광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계셨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더니 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녁 6시 이후 물 조절, 잠들기 전 다리 올리기, 약 먹는 시간 조정, 방광 훈련, 수면 자세 개선. 이 5가지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저녁에 물을 마시면 안 되는지, 왜 다리를 올려야 하는지, 왜 약 시간이 중요한지 모든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특히 3번째 원인인 약 먹는 시간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저녁에 약을 드시는데 그게 밤잠을 깨우는 주범일 수 있어요. 시간만 바꿔도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몇 시에 물을 끊어야 하는지, 다리를 몇 분 올려야 하는지, 방광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요. 저는 수십 년간 야간요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밤잠을 되찾았는지 지켜봤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고 어떤 방법이 소용없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증상 겪고 계신 분 계시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68세 이정남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분은 낮에는 멀쩡하셨습니다. 동네 모임도 나가시고 손주도 돌보시고 친구들이랑 산책도 하시고요. 주변에서는 건강하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시 잠이 안 왔어요.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그때부터는 그냥 나를 세우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한 번이었어요. 새벽 4시쯤 한 번 깨서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잠들었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2번이 됐어요. 새벽 2시, 4시, 또 몇 달 지나니까 3번, 4번. 밤이 점점 짧아지는 느낌이었대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다시 잠들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새벽 2시에 깨서 화장실 갔다 오면 잠이 확 달아나요. 이불 속에서 한두 시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또 4시에 깨고, 그러면 또 잠이 안 오고, 낮에는 그 여파가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말하다가 멍해지고, 이야기 도중에 단어가 생각 안 나니까 혹시 나도 치매 오는 건 아닐까 겁이 덜컥 났답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며칠 전 일도 기억 안 나고 정말 불안했대요. 가족들도 걱정했어요. 낮에 졸다가 넘어질까봐, 계단에서 미끄러질까봐, 불 켜놓고 나갈까봐. 실제로 68세 이정남님은 낮에 졸다가 넘어져서 손목을 다친 적도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봤어요. 전립선도 괜찮고, 방광도 괜찮고, 콩팥도 괜찮았어요. 의사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참고 살라고 했대요. 약을 처방받긴 했는데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야간요에 대한 강의였는데 68세 이정남님은 강의 내용 하나하나를 메모하셨어요. 특히 저녁물 조절과 다리 올리기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셨죠?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정말 저녁에 물만 안 마셔도 효과가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68세 이정남님은 그날 바로 실천하셨어요.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고, 저녁 식사도 국물 없는 반찬 위주로 드셨고, 자기 전에 다리를 20분 올리셨어요.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까지 한 번도 안 깼어요. 68세 이정남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셨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잔 거예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4시쯤 한번 깨긴 했는데 금방 다시 잠들었어요. 셋째 날부터는 아침까지 쭉 주무셨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에 한번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68세 이정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말씀하실 때 활력이 넘치고 단어도 술술 나오고 이게 다 잠 때문이었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후회한 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참았을까였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말이죠. 몇 년을 밤마다 고생하고 낮에는 졸음과 싸우고 치매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 저녁 물 조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습관을 지금 바로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럼 이제 밤마다 화장실을 부르는 진짜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저녁 수분 착각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저녁물이 밤을 망쳐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도 물을 열심히 드세요. 저녁 식사 때 국물도 드시고 식후에 차도 마시고 자기 전에 물도 한 컵 마시고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저녁에 마신 물은 밤에 소변으로 나와요. 낮에 마신 물은 활동하면서 땀으로도 나가고 호흡으로도 나가는데 저녁에 마신 물은 갈 곳이 없어서 전부 방광으로 가거든요. 국내 노인 수면 연구에서 야간 배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저녁 수분 과다가 지목됐습니다. 68세 이정남님은 저녁차 한 잔이 원인이었어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보리차를 한 잔씩 드셨는데 그게 새벽 2시에 방광을 깨우고 있었던 거죠. 저녁 6시 이후로는 국물과 과일을 중단하세요. 저녁 식사도 국물 없는 반찬 위주로 드시고 과일은 낮에 드시고 차나 물도 6시 이후로는 한 모금도 안 드시는 거예요. 다만 낮 수분은 충분히 유지하셔야 해요.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저녁에 습관처럼 물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 원인은 다리에 숨은 물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폭발해요.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낮에 다리가 부어요. 그 부은 물이 어디로 갈까요? 밤에 누우면 중력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방광으로 몰려가요. 해외 노년체액 순환 연구에서
다리 부종과 야간 배뇨의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72세 최영호님은 다리 올리기만으로 횟수가 줄었어요. 낮에는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했는데 잠들기 전 20분만 다리를 올렸더니 그날 밤부터 한 번만 깼대요. 잠들기 전 20분 다리를 올리세요.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2개 정도 쌓아서 다리를 올려놓으면 돼요. 누운 상태에서만 시행하셔야 해요. 앉아서 하면 효과가 없어요. 양말 자국이 선명하신가요? 그럼 다리에 물이 많이 고인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약 먹는 시간입니다. 약이 밤에 콩팥을 깨워요. 특히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이 있어요.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저녁에 먹으면 밤에 소변이 터져요. 국내 고혈압 약 복용 시간 연구 결과를 보면 저녁 복용군이 아침 복용군보다 야간료가 2배 많았습니다. 70세 박미선님은 시간만 바꿔서 해결하였어요. 저녁 7시에 먹던 고혈압 약을 아침 7시로 바꿨더니 그날 밤부터 안 깼대요. 아침 복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약마다 복용 시간이 정해진 이유가 있으니까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약을 저녁에 드시나요?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네 번째 원인은 방광의 거짓 경보입니다. 조금 찾는데도 뇌가 속아요. 나이가 들면 방광 감각이 예민해져서 실제로는 방광이 반도 안 찼는데 뇌가 지금 당장 화장실 가야 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노년 방광 감각 과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40%가 방광 과민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66세 김상철님은 참기 훈련 후 개선됐어요. 급하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화장실 가지 말고 2분만 참았더니 방광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급할 때 2분 동안 숫자를 세세요. 1부터 120까지 천천히 세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경보가 사라지고 진짜 급할 때만 신호가 와요. 다만 무리한 참기는 금물이에요. 정말 급하면 바로 가셔야 해요. 찔끔만 나오는데 급하신가요? 그럼 거짓 경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 번째 원인은 코골이입니다. 숨 막힘이 소변을 만들어요. 코를 골면 목이 막혀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심장이 빨리 뛰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요. 수면 장애와 야간 배뇨 상관 연구에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80%가 야간뇨를 겪는다고 나왔습니다. 69세 윤정희님은 코골이 치료를 받으니까 야간뇨도 같이 좋아졌어요.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양압기 치료를 받으세요. 자다가 숨 멎는 소리 들으시나요? 그럼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원인은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요. 오후 3시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밤에 영향을 미쳐요. 오후에는 보리차나 물로 바꾸세요. 이 6가지가 밤마다 소변이 터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실천법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간 배뇨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문제니까 습관을 바꾸면 해결돼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천법, 아침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컵, 아침 식사 후 물 한 컵, 오전에 물 2컵, 점심 후 물 한 컵, 오후 3시까지 물 한 컵. 이렇게 오후 6시 이전에 하루 필요한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실천법, 저녁 6시 이후 수분을 제한하세요. 물아울, 차, 커피, 국물, 과일, 모든 수분을 6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저녁 식사도 국물 없는 반찬 위주로 드시고요. 처음엔 입이 마를 수 있는데 입을 물로 헹구기만 하고 삼키지는 마세요. 세 번째 실천법, 다리를 올리세요. 잠들기 30분 전에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 위에 올리세요. 20분 정도 올려놓으면 다리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요. 그 상태로 TV 보셔도 되고 휴대폰 하셔도 돼요. 네 번째 실천법, 약 시간을 조정하세요.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저녁에 드신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약은 아침 복용이 가능해요. 다섯 번째 실천법, 방광 훈련을 하세요. 급하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화장실 가지 말고 2분만 참아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하면 방광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여섯 번째 실천법, 수면 자세를 개선하세요. 코를 고신다면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베개 높이를 조절하세요. 필요하면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일곱 번째 실천법, 저녁 식사를 일찍 하세요. 저녁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면 잠들기 전에 소화가 다 돼서 좋아요. 늦게 먹으면 소화하느라 물을 마시게 되거든요. 여덟 번째 실천법,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몸이 차가우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특히 발과 배를 따뜻하게 하시면 야간뇨가 줄어들어요. 아홉 번째 실천법,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안정돼요. 리듬이 안정되면 방광도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여요. 열 번째 실천법, 기록하세요. 밤에 몇 번 깼는지, 몇 시에 깼는지, 낮에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적어보세요. 패턴을 찾으면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밤 하나만 고른다면 뭘 하시겠어요? 저는 저녁 6시 이후 물 끊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가 빠르고 확실해요. 이 흐름이 쌓이면 몸이 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면 변화가 느껴지고 한 달이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습관이 밤마다 몸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물을 마시는 습관, 다리를 올리지 않는 습관, 저녁에 약을 먹는 습관, 급하면 바로 화장실 가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밤잠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두면 잠은 더 잘게 쪼개지고 낮의 기억력과 기운도 같이 무너집니다. 68세 이정남님처럼 치매 걱정하게 되고 넘어져서 다치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져요. 밤에 4번씩 깨면 깊은 수면을 한 번도 못 자는 거거든요. 깊은 수면이 없으면 뇌가 회복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바로 손보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68세 이정남 님이 증명하셨어요. 딱 하루 습관을 바꾸고 나서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저녁 6시 이후 물을 끄는 것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알려드릴게요. 첫날 밤부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68세 이정남님처럼 4번에서 1번으로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 아침에 깜짝 놀라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일주일 후면 확실히 패턴이 바뀝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저녁에 물을 안 마시니까 방광도 적응하는 거죠. 밤에 깨는 횟수가 안정적으로 줄어들어요. 2주 후면 낮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낮에 졸지 않고 말할 때 단어도 술술 나오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가족들이 알아차려요. 요즘 정신이 맑아 보인다고요. 한 달 후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어요.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손주들이랑 놀아줄 힘도 생겨요. 72세 최영호님은 다리 올리기 시작한 첫날 밤부터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다리 부종도 빠지고 무릎도 덜 아프더래요. 한 달 지나니까 산책할 때 다리가 가벼워진 걸 느끼셨대요. 70세 박미선님은 약 시간 바꾼 그날 밤부터 안 깼고요. 2주 지나니까 혈압도 더 안정됐대요. 아침에 약 먹으니까 낮에 혈압이 잘 조절되더래요. 한 달 후 검진에서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66세 김상철님은 방광 훈련 일주일 만에 거짓 경보가 사라졌어요. 처음엔 두 분 참기가 정말 힘들었대요. 그런데 3일째부터 좀 나아지고 일주일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참아지더래요. 한 달 후에는 낮에도 자주 안 가게 됐고요.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이겁니다. 야간요는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이라는 것. 습관을 바꾸면 70대, 80대도 밤잠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제가 본 최고령자는 82세였어요. 이분도 저녁 물 조절과 다리 올리기로 야간요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오늘 딱 하나만 하세요. 저녁 6시 이후 입으로 들어가는 수분부터 멈추십시오. 물, 국물, 과일 모든 수분을 6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오늘 밤이 달라질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이렇게 하세요. 오전에 물 3컵, 오후 3시까지 물 2컵 마시고 저녁 6시 이후로는 입만 헹구세요.
저녁 식사는 국물 없는 반찬 위주로 드시고 잠들기 30분 전에 다리를 20분 올리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확인해 보세요. 밤에 몇 번 깼나요? 아마 평소보다 적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잤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계속하세요.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돼요. 맞아요. 가족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안 마실 거라고. 저녁 식사도 국물 없이 준비해 달라고요. 가족들이 이해하고 도와주셔야 성공률이 높아져요. 처음 며칠은 입이 마를 수 있어요. 그럴 땐 물로 입을 헹구기만 하고 삼키지는 마세요. 3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저녁에 물 안 마셔도 괜찮다는 걸 몸이 알게 되는 거죠. 혹시 오늘 밤 실수로 물을 마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깨는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고 계시는 습관인데 이게 야간뇨를 5배 악화시켜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시는 그 행동이요.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건데 알고 보면 방광을 자극해서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들어요. 꼭 다음 영상 보시고 확인하세요. 이 내용 도움 되셨다면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밤에 몇 번 깨시는지, 어떤 게 가장 힘드신지, 오늘부터 뭘 바꿔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효과가 있었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낮 컨디션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6시 이후 물을 끊으세요. 다리를 올리세요. 오늘 밤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밤잠을 되찾고 낮에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되찾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